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 큰 아들 한 명 있는 아줌마입니다. 아들은 장가가서 따로 살고 있고요. 저랑 남편만 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다가 정년퇴직하고 아는 동생 사업 도와주며 돈 벌고 있고요. 저는 미용 관련 샵을 2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냥 남보다 더 못한 사이입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이 업소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부터 신뢰가 깨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동창에서 만난 여자랑 연락하고 저 몰래 따로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울고불고 난리치며 이혼 하니 마니 하다가 남편이 무릎을 꿇고 몇 날 며칠을 싹싹 빌길래 아들 생각해서 속으로 삭혔지요. 진작에 이혼했어야 됐는데 물러쳐져서 그러지 못했네요. 그렇게 속을 달래며 아들을 장성하게 키워냈고 결혼까지 보냈지요. 아들 출가하니까 남편과 부딪힐 일도 없고 서로 사생활 터치 안 하면서 그냥 동거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꼭 산에 가고 저는 산 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주말 수영반 다니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주말마다 가는 산에서 터졌네요. 남편이 등산 모임 간다고 아침 일찍부터 짐을 바리바리 챙겨서 나갔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올 시간인데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기다리다 걱정되어 전화를 수십 통 했는데도 안 받고 밤 8시가 넘어가고 밖이 캄캄해지니까 슬슬 불안해지더라고요. 해도 빨리 떨어지는데 도대체 뭐 하길래 연락도 안 받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 늦어도 저녁 먹을 시간대는 항상 들어왔거든요. 동호회 사람들이랑 산행 끝나고 환전하느라 늦나? 하고 조금 더 기다려봤지요. 기다리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선잠에 들었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악몽을 꾸었어요. 어떤 바위 틈에 끼어서 남편이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줘! 라면서 제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남편을 구해주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도 닿지 않자 남편은 펑펑 울면서 내가 바람핀 거 다 잘못했어. 내 실수야. 속썩여서 미안해. 라고 소리치길래 제가 안간힘을 다해서 손을 다시 뻗는 그 순간 남편이 바위 틈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하고 잠에서 깨어났지요. 그때가 새벽 1시였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실종된 것 같다고 신고를 했지요. 긴급 구조 요청을 했고 남편 핸드폰을 추적하여 마지막으로 통신이 된 그 지점으로 갔습니다. 구조팀은 2팀으로 구성되었고요. 남편 핸드폰 위치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있어야 할 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남편이 사라진 건가? 실종된 건가? 싶어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찍힌 위치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다니는 통로가 아닌 완전 샛길, 아니 길도 안 나 있는 어떤 큰 바위 뒤에 노란 색깔 옷이 보이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노란 색깔 밝은 옷 입고 가라고 챙겨준 그 옷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인 줄 알고 대원들에게 노란색 옷이 저쪽에 있다고 말하며 그쪽으로 갔지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고 워낙 비탈길이고 낙엽에 엄청 나무가 우거지고 새벽이라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옷이 있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편은 없었고 남편이 노란 색깔 옷, 그리고 가방과 핸드폰, 그리고 사각 팬티와 바지, 손수건, 여자 속옷, 봉지에 담긴 오이, 이게 발견된 겁니다. 바지랑 사각 팬티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자 속옷은 또 무엇이며 너무 황당했지요. 이게 뭔가 싶어서 벙찌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남편을 찾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인식한 구조대원들은 한 팀을 추가 요청 지원해서 총 3팀이서 옷이 발견된 그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요. 그 주변이 거의 낭떠러지라 발을 조금만 잘못 디뎌도 바로 굴러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전문 구조대원이 아니었기에 그 이후로 더 이상 구조에 동참하지 못했고 남편 옷이 발견된 곳에서 남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렇게 30분, 1시간이 흐르고 거의 해가 뜨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찾았다! 라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저는 천천히 걸어갔고 중간에서 만나게 된 구조대원과 함께 그곳으로 가지게 되었지요. 뒤늦게 올라온 구조팀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남편과 한 여자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갈비뼈가 다쳐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둘은 거기서 하염없이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찾은 것보다 더 황당한 건 발견 당시 남편은 팬티도 안 입고 있는 상태였고 여자는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였네요. 떨어진 지점 쪽에서 여자 바지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거는 남편과 함께 있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10수년 전 남편이 동창회에서 눈 맞은 여자와 바람을 피다 저에게 걸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던 그 문제의 여자였네요. 제가 남편이 동창과 바람 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여자에게 찾아가 쌍욕을 날리고 고소해버릴 거라고 싹 다 소문낼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화를 내서 그 여자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픈 사람들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지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남편과 그 여자 산에 올라가서 남들이 안 보이는 깊은 곳까지가 몰래 관계하는 걸 즐겼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남들 눈을 피해서 깊은 곳까지 낭떠러지까지 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죠. 참 정말 지긋지긋하고 남편이 마치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갈비뼈를 다쳐 말을 못하는 남편, 침대에 누워 제 눈을 피하기만 했고 그 여자도 차마 절 못 쳐다보더라고요. 당연히 할 말 없었겠죠. 분명히 다시는 바람 안 피운다고 약속해서 제가 눈 딱 감고 요공사해줬는데 10여 년을 저 몰래 둘이 만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람 핀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여자랑 남편이 다시 만난다는 게 더 열받았네요. 저는 집에 가서 남편이 아끼는 양복들과 가방을 전부 갈기갈기 찢어놨고 지 목숨보다 아끼는 건담 전부 부셨습니다. 그리고 지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시계는 망치로 부셨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꺼진 남편 핸드폰을 충전해서 킨 후 남편이 있는 톡방에 남편이 파렴치한 짓들을 전부 폭로하는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로 추정되는 곳에도 그 여자 이름과 남편이 한 짓을 전부 올려 망신을 줬고요. 이런 사람이랑 어울리면 당신네들도 똑같은 양아치다 라고 하며 남편 사회생활을 박살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요. 그리고 시댁이 찾아가 남편이 어떤 짓을 해서 지금 입원해 있는지 똑똑히 알라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하고 소리 지르고 왔네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산에서 다쳐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려고 오밤중에 산 타고 별짓을 다 했는데 여자랑 바람 피느라 그랬단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을 가지고 남편 병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집어던지며 말했죠. 너 짐승이냐? 창피하지도 않아? 그렇게 그게 하고 싶니? 너 정신이 이상자니? 산에 가서까지 그 짓을 하고 싶었냐고. 그것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는 네 동창, 그 발랑 까진 그 여자랑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냐고. 내가 네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아주 네 인간관계 박살을 내놨어. 그니까 깨끗한 척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한 번은 참는데 두 번은 못 참겠다. 그래 잘됐지. 아들도 결혼했는데 이참에 이혼하자고. 걸릴 것도 없잖아. 재산 분할하면 네 명의로 된 집 절반 나에게 오겠네. 그렇게 돈 한 푼 나한테 주기 싫어하던 네가 어떡하냐? 돈 아까워서. 그리고 네가 아끼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랑 한정판 건담인가 뭔가 그거 싹 다 못쓰게 만들어놨으니까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폭언을 했습니다. 남편은 진정해. 병원이야. 제발 사람들 다 있어. 진석이 엄마 진정해 라고 하다가 지 시계랑 건담 보셨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하고 악을 쓰며 저에게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 줄 아냐면서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보시냐고 하대요. 이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저는 부러진 갈비뼈를 온 힘을 다해서 턱 때렸습니다. 남편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얼굴에다 칵 가르침까지 뱉었네요. 그리고 바로 그 여자가 있는 병실에 가 누워있는 여자 얼굴 귀싸다구를 날렸습니다. 딱 기다리라고. 남편 다음에는 네 차례라고. 법정에서 보자. 니네 둘 절대로 용서 못해. 라고 하고 나왔네요.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수십 번을 마음속으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할지 생각하고 연습했는데 막상 그 여자 앞에 가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저 정도네요. 여튼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남자 한 명 잘못 만나서 내 인생, 내 젊음이 아까워 미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는 복수는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차에 타서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웃다가 울다가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 속이 좀 시원해지대요. 세상 천지, 나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어디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냥 속으로 삭히다가 병날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털어놓게 된 거네요. 아직 이혼 소송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만 꿋꿋하게 이겨내 보렵니다. 저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리고 소송 끝나면 결과 가지고 후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